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에게로 빨려 들어간다. 시간이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의 속성, 그 5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돈의 5가지 속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정리하는 게 다른데 정말 재밌게 잘 썼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 5가지 속성을 제 나름대로, 그리고 김승호 회장의 그 영상과 함께 5가지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에이, 사람이 인격이 있지 돈이 인격이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김승호 회장은 돈도 사람과 같아서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인격 중에 유행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즘 언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줌이라는 화상회의, 그리고 많은 화상회의에 지금 모여있죠.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몰렸다가 빠졌다가 몰렸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어떤 유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행되는 장소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죠? 예전에 유튜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행이 되기 시작하자 이 유튜브로 왔고, 이 유튜브에는 어마어마한 광고비, 다른 말로 유행에 따라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유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인격체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멀어지고, 그리고 잘 대하는 사람에게는 모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저희 선배님이 계신데, 선배님 중에 제가 인사도 했는데 왜 인사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서 막 구박하고 함부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네, 솔직히.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제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지금은 연락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를 정말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뭐 이창현 선생님 오셨냐 그리고 막 이렇게 띄워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도 그 선배님 자주 뵙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자주 드리고 밥도 한 번씩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떠나고요, 합당한 대우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낳는답니다. 네, 돈은 자식 낳는 게 다른 돈을 불러와서 또 이렇게 뭐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왜? 돈은 인격체니까. 그리고 소문을 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리 와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면 정말 신기하게 그 부자들에게 더 돈이 달라붙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대로 대우를 해주니까 이 돈들이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이렇게 온대요. 반대로 나쁜 소문도 나가서 점점 가난해진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엄청 와닿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정리에 대한 부분 했죠. 우리도 깨끗하고 깔끔한 장소를 좋아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장소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사무실 치우고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영상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바로 돈은 인격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북스킹. 두 번째 돈의 속성은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불규칙적인 그런 수입보다는요. 그래서 그 김승호 회장은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밥집 있잖아요. 국밥집은 1년 내내 현금 흐름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여름철만 파는 냉면집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만 파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현금 흐름이 한철 장사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 직업군이 바로 한철 장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철에 바짝 벌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쉽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꾸준한 현금 흐름, 즉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을 보유하라. 다른 말로 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이걸 비유적으로 그 소수의 군인과 경찰이 정말 많은 다수의 대중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바로 체계,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철 장사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 돈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주식의 배당과 부동산의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이 있으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고요. 저도 요즘 만들고 있죠. 저는 책 쓰기 과정을 갖다가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익이 물론 작지만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책자, 그리고 저는 지금 책을 출간했잖아요. 책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유튜브 책 여기 있네요. 여기 유튜브 책이 또 이 인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저도 체계를 만들다가 보니까 물론 이번 코로나 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타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철 장사가 아닌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 예전에 파이프라인 이야기했죠? 이런 파이프라인을 꼭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이 여기 있었어요.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에게로 빨려 들어간다. 와, 정말 와닿습니다. 제 주변에요, 한철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강사라든지 진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돈들이 안타깝게 정규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예전에 돈을 제대로 못 쓸 때 조금의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돈의 흐름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꼭 한번 만들어보는 시스템 가지시기 바랍니다. 북스킹. 자, 세 번째는요, 돈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중력 때문이죠.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 지구라는 질량이 큰 물질 주위로 돌게 되는 중력이 있습니다.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이 태양이라는 큰 질량이 있는 이 질량을 바탕으로 나머지 행성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이 있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주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력이 있습니다. 다른 돈에게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게 더 큰 영향, 다른 말로 끌어당기는 게 더 좋습니다. 똑같죠?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끌어당기는 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마찬가지지만 멀리 있는 돈보다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좋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역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누가 더 돈의 끌어당김이 더 많을까요? 맞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미국이라고 봅시다. 미국과 한국, 어디가 더 돈을 더 끌어당기기 좋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더 자본주의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요, 자기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적으로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내 주변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가까이 둬라, 이 말도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상 증식은요, 중력이 있습니다. 돈은 끌어당기는데요, 보통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벌 것 같죠. 이게 아니라 김승호 회장은 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만원이 첫 번째는 200만원이 되는 데는 똑같이 걸리지만 그 다음은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형태로 일정한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중력을 끌어당김을 통해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답니다. 다른 말로 이걸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눈덩이는 있지만 굴리는 시간과 이 눈덩이가 초기에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엄청난 덩어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는 중력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약을 해서, 예전에 제가 머니프레임 있었잖아요. 절약, 쓰기 파트. 그래서 절약을 해서 내 돈을 빨리 더 불려서 중력을 통해서 당겨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식을 통해서도 감사하게 조금 득을 봤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돈의 중력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스킹.
자, 네 번째는요. 돈에도 상대성 이론이 있답니다. 네, 여러분 같은 돈이지만 액수는 똑같지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파워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처에 따라서 그 돈의 시간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땄습니다. 100만 원을.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액수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맞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고 어렵게 번 돈은 어렵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처가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쓰는 그 상대성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여유 시간에 따라서 또 다른 힘이 있대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돈을 마련을 했어요. 이 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가 1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이 있고요. 어떤 돈은 3개월 후에 써야 되는 돈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주식시장에다가 이걸 투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똑같은 액수지만 어디가 더 조바심이 나고 어디가 더 수익이 안 날까요? 맞습니다. 여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조바심이 나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내 오르났나 내렸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은 여유 시간이 많은 돈입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이 오르면 물론 기분 좋습니다. 떨어져도 뭐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아직 저에게는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많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식할 때 세 가지 철학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장기 보유. 두 번째, 여유 자금. 세 번째, 분산 투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여유 자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돈의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 있는 돈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레버리지, 빚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2% 정도의 이자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요. 삼성전자에 똑같이 하나는 여유자금이 10년, 하나는 3개월, 하나는 빚. 어디가 가장 조바심이 더 날까요? 네, 맞습니다. 빚이 가장 조바심이 많이 납니다. 계속 쳐다보고요. 이익 나면 바로 빼려고 할 겁니다. 여유자금이 정말 투자에는 유리하다. 그걸 꼭 아시고요. 그리고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풍성. 앞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더 힘이 있는 돈이 있잖아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이런 돈이 더 큰 돈을 불러일으켜서 더 큰 자산을 낳는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같은 말이지만 여유자금을 만들어라.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요. 꼭 여러분들도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여기 또 좋은 말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시간이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유자금으로 돈의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빚이나 뭐 급한 돈을 통해서 돈의 노예가 될 건지 꼭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스킹! 5번째는요.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남의 돈을 대할 때나 내 돈을 대할 때나 똑같이 대하는 게 중요하대요. 김승호 회장의 일화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라는 마트를 갔는데 이렇게 마트에 가면 보면 카트 있잖아요. 카트 끌고 다니는 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주차하고 아무데나 막 방치해 놓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들이 이 카트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제자리에 넣어놓는데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닐지언정 남의 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대요.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의 인성도 보면요. 평소는 다 괜찮아요. 위기의 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이지 평소에 이렇게 가면 쓴 그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나 남의 돈이나 똑같이 소중하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또 소문이 난대요. 그래서 공공자산을 아끼고 내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내 돈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돈도 들어가 있죠. 함께 아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뭔가에 이렇게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도 아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 이거 자기 회사이지만, 자기가 CEO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이 회사의 지분이지만 다른 그 주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그 부하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업무를 할 때는 법인카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요, 지금 당장은 내 돈이지만 이것을 내서 국가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말로 남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요.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와, 정말 이 돈에 대한 철학이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저도 나중에 꿈이요, 세금을 한 1억 정도 내는 겁니다. 물론 1억 내는 거 아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훨씬 더 큰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한 1억 정도 내는 게 저의 또 하나의 꿈이기도 한데요. 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한 태도 있잖아요. 세금에 대한 태도도 배워가지고 앞으로 절세는 하지만 탈세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다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스킹! 이렇게 돈의 속성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돈은 인격체입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듭시다. 세 번째는요, 돈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종잣돈을 좀 더 큰 돈을 만들고 절약을 통해서 큰 돈을 만들면 이 중력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 큰 부자, 저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요, 돈에도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시간의 상대성처럼 돈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유자금일수록 힘이 더 세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 즉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나 내 돈을 대하는 태도나 똑같이 하다 보면 돈이 또 소문을 내고 인격체니까 또 이렇게 소문이 들어와서 우리도 점점점 돈이 돈을 불러오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책 강력 추천드리고요. 돈에 대해서 꼭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속성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돈을 아끼고 사랑하면 돈도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부자 되세요.